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들의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코스피 하루 만에 3,600선을 내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탁구 발언으로 장 초반 대비 낙폭은 줄여나갔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환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72% 내린 3,58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2% 넘게 미끄러졌지만 낙폭을 줄여나갔고요. 오늘장 코스피 거래대금 전거래일 대비해서 28% 넘게 줄었습니다. 바로 수급에서 메이저 주체가 대량 매도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8천억 원 넘게, 기관은 4천억 원 넘게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홀로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주도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하면서 각각 9만 3천 원 선, 41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흐름도 알아볼까요?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8거래일 만에 860선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도 메이저 주체는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오후 2시경 매도 전환에 나섰고 개인 홀로 사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볼 텐데요. 혼조세 보였습니다. 알테오제는 6거래일 만에 44만 원 선으로 내려왔고 에코프로 BM 유럽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 가까이 뛰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볼까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외 시장에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첫 사례로서 공급은 내년 말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고려 아연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소식에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희소 금속 가격 상승 기대감과 함께 관련 부분의 영업이익이 수십 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의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중 무역 갈등이 좀 강화가 되면서 격화가 되면서 반도체주가 약세로 전환했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저희 방송 공략주 한미반도체가 오늘 7% 넘게 뛰면서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최근 미국 증시 하락 흐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네. 다행히 지금 이제 시간 프리마켓을 보니까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꽤 상승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우리는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어쨌든지 그 반도체 쪽이 좀 강세의 주축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국내 증시를 갖다가 마냥 계속 고해도 좋을지 아니면 조금 한번 좀 관망을 해보는 게 좋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앵커님께서는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이 네. 한 어느 정도 혹시 되는지 아세요? 지금 코스피 선이 3,600선을 지난주에 돌파한 흐름이다 보니까 전체 시가총액도 좀 3,600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을까요? 예. 미모와 지성을 다 갖추셨네요. 예. 다행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한번 미국 증시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울러 이제 9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가 거래 일수로는 제가 이제 이 당시에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릴 때가 94,000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방송에서 이제 91,000원 정도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 9만 원에서 91,0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렸는데 한 4일 뒤에 주가가 급락을 해서 9만 원을 살짝 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지금 체결됐다면 만약에 이제 91,0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 6일, 6거래일, 7거래일 만에 지금 이제 42%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 지금 사실 시장에서 중요한 그 이슈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환율도 나왔고 또 그리고 이제 관세 전쟁. 우리가 이제 2018년부터 2019년 그때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슈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관세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수급이 좀 어디로 앞으로 좀 몰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또 뒤에서 우리 공략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 거의 한 1년 동안 나스닥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지금 주식을 이제 어쨌건 함께 공부하시고 배우시는 분들이 한 4,000분 정도가 좀 넘으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갖다가 계속 좀 이제 한두 번씩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께 4월 9일 날 지수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지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제 저하고 함께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때에 진짜 집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올인할 때다. 그런 제가 되게 공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 5년 만에 이제 빅스 지수가 미국의 빅스 지수가 이제 50을 돌파하면서 제가 이제 아마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주식을 갖다가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이 저점이었어요. 그렇죠? 이날이 저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말 이때는 나스닥이 이제 그 2만 포인트의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좀 머무르다가 그러다가 이후로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2만에서 15,000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발생한 그런 나스닥 그런 장대 음봉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3.6%. 다행히 이제 어제 새벽에 트럼프가 그래도 진화에 나서면서 타코 트럼프라고 하는 약간 좀 조롱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결국 트럼프가 결국 좀 말뿐이더라. 결국 이제 상황이 닥쳐오면 꼬리를 내리더라.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중국이 강경 모드로 딱 나오니까 하루 만에 또 이제 미국 증시 흔들리고 또 막 노이즈가 나오니까 바로 또 이제 꼬리를 내리는 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뒤로는 또 트럼프의 또 자녀들이 또 어쨌든지 가상화폐 쪽에서 큰 차익을 얻었다 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왔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장대 음봉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아까 한 4시 정도 좀 지나면서부터 나스닥 그 선물이 이제 2%를 돌파를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긍정적인 흐름 보고 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21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런 음봉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미국의 헤지 펀드나 어떻게 보면 한 발 좀
사실 많이 올랐다는 계속 그런 경고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큰 손들이 사실 좀 떨궈낸 물량을 털어낸 본격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나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돌파를 갖다가 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는 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쪽이 또 강세 흐름을 딱 계속 보인다 그러면 국내는 또 이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주의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쨌건 뭐 관세에 대한 부분도 바로 이게 하루짜리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뭐 에이펙 기간까지 갈지 또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정도까지 또 어쨌건 시장의 박스권이 이어질지 그런 흐름도 봐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23,000포인트가 또 중요한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주식을 지금은 공격적으로 막 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선별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좀 배틀을 조금 짧게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미국 기술주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주식 시장을 갖다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고점이 지났느냐 하면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뭐 버블이다 어떻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앞에서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한 3,600조 정도 됩니다. 미국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5,400조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6,300조니까 거의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코스피 우리나라 이제 그 상장사의 이익이 약 한 200조에서 잘 나오면 250조 나올 것 같아요. 아마 한 230조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국내 증시가 이제 3,600 정도인 거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기술주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안정적인 흐름을 갖다 보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제 올해 이익이 약 한 14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5,400조입니다. 네, 지금 현재 PER이 37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0조 정도를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PER이 낮진 않죠. 그렇죠? 15배를 지금 이제 위로 넘어섰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기술주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천병 같은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미국의 빅테크 쪽의 이익이 사실 급감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한 템포 쉬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 이제 뒤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내용이 최근 한 1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이익의 변화치입니다. 그런데 증가치가 급증을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가깝게는 지금 이제 2022년도 이때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 미국의 이제 뭐 비단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고 기술주들이 진짜 급락했죠. 그렇죠? 테슬라가 4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코로나 뭐 이런 때가 있었고 또 이제 미국 긴축 이런 때가 있었는데 어쨌건 지금 3,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흐름을 지금 3년 동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익 규모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지금 올해나 내년에는 한 번 정도는 또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만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주식을 잘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 시기지만 결과적으로 버블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온다. 뭐 이제 좋은 매수 기회를 준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연금 자산이나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이쪽에 투자를 갖다가 하는 그런 과감함이 또 필요한 시기가 오겠죠. 아무튼 이런 시기가 되면 제가 또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공부방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바이오 쪽에서 이제 리가켄바이오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알테오제는 지금 좀 부진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바이오도 많이 빠졌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그래도 가장 좀 강한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
이제 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어떤 업종을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물론 주식 투자 이제 뭐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갓 시작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한 초대형 증권사에서 한 20년 정도 정말 치열하게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뭐 거의 IMF 때부터 했기 때문에 한 25년을 갖다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경험을 갖다가 계속 지나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몇 가지 좀 중요한 원칙이 생겼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실패를 최소화하는 거더라. 실패를 최소화하고 그게 기반이 돼야지 거기서 자산을 불리는 게 가능하다. 또 그러면서도 소극적이지 않고 되게 공격적인 투자, 집중 투자. 이게 이제 결국은 제 투자 원칙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계속 수년째 계속 실현을 갖다가 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방송 공략지부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1, 2위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로템 뭐 이쪽 이제 뭐 4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이제 22만 원을 뭐 넘어섰고 이제 이런 흐름을 딱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업들 없으실 거예요. 다 대형주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제가 타점을 갖다가 매수 타점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로 다 거의 100% 다 눌림목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투자를 갖다가 계속 실행을 해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잘 아는 기업을 되게 여러 번 공략을 갖다가 한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특징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제 14회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말씀한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도 제가 이제 9월 29일에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가 14만 원이죠. 그렇죠? 14만 원. 그러면 제가 라인을 딱 그려드렸어요. 14만 원. 그래서 14만 원 여기서 보시면은 딱 찍었죠. 그렇죠? 보니까 14만 9,900원이 예, 저가더라고요. 제가 방송 이후에. 그리고 지금 하나, 둘, 셋, 4일 만에 13% 그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풍산도 뭐 제가 말씀드리고 한 3일 동안에 18%가 상승을 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14번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서울경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한 지 지금 한 1년 한 1, 2개월 된 것 같은데 거의 매월 한 번씩 제가 타점을 갖다 잡아드렸는데 다 적중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타이밍도 보시면은 이렇게 눌림목에서도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14번째, 13번째, 그리고 12번째도 그랬고요. 그리고 11번째는 32만 원의 말씀을 드리고 예,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알테오젠 첫 번째 제가 이제 방송 그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종목이 알테오젠이었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주식을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구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 장으로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달바글로벌도 되게 짧은 기간에 좋은 수익률, 네오위즈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의 이런 타점을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장 반도체 약세 속에서도 저희 방송 공략주 한미반도체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오전 10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 상담까지 진행됩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튬 테마, 미중 무역 갈등 수혜 기대감으로 주목받았고 영상 콘텐츠 테마, 3분기 호실적 기대감 속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먼저 리튬 테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1월 10일로 예정된 미중 관세 휴전 만료를 앞두고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9일에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았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를 언급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란 전기차와 AI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핵심 전력 공급원입니다. 중국의 통제가 본격화될 경우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의 제동이 걸리고 국내 리튬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세비캠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탈중국화 전략 속에서 7% 강세, 포스코 엠텍도 16% 강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는 영상 콘텐츠 테마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엔터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공연 재개 기대감과 블랙핑크와 같은 아티스트들의 활동 효과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산업 육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산업은 국력의 핵심이라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지원에 대한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대감 속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상 콘텐츠 테마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코퍼스 코리아 24% 강세 기록했고요. SAMG 엔터 5%,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던 JYP 엔터도 2%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리튬과 그리고 영상 콘텐츠 테마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지난 금요일 중국이 이제 그 히토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제한을 갖다가 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렇죠?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반도체주 급락에 어떤 도화선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서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이제 시행 예정이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바이오도 안 좋았고 그리고 반도체도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스닥이 상승을 갖다가 했던 부분은 결국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견인을 갖다가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뭐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 전동 공구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한 그런 ESS 그쪽에 이제 되게 널리 사용되는 그런 필수 전력 공급원입니다. 전력 공급원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미국도 그렇고 AI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력 부분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이제 좋은 흐름 갖다 보이고 있는 거고요. 두 품목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일단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현실화 된다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전력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 통제에 대한 부분은 일단 뭐 9월 말에도 한번 나왔었고 그때보다 오히려 이제 오늘이 종목들이 좀 되게 힘 있는 그런 흐름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일단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제가 이제 뒤에서 다른 종목과 좀 차트를 갖다가 좀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아시다시피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다 좋았죠.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도 좋았고 포스코 퓨처엠도 좋았습니다. 자, 리튬 쪽에 좀 이렇게 약간 대명사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주식들이고 지금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지만 오늘 뭐 거래량도 좋았고 수급도 좋았습니다. 양매수 다 들어왔고 되게 좋은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항선에 딱 지금 부딪혀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16만 원 저항선을 갖다가 돌파를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을 내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6만 원 아래대에서 만약에 사신다고 그러면은 아예 낮게 매수를 갖다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15만 원 그런 자리를 갖다 노리든지 아니면 좀 더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 이 주식을 갖다가 내가 편입을 하겠다 그러면 16만 원 돌파를
고점을 갖다가 매물벽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매수를 갖다가 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설프게 지금 15만 5천 원, 15만 9천 원 그렇게 매수를 갖다 하게 되면 이 매물벽에 함께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 주식을 갖다가 공략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저항선을 갖다가 돌파를 갖다가 하느냐 그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일단 차트적으로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뭐 수급은 외국인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은 반대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음봉이 나오죠, 그렇죠? 네, 계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또 음봉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요 매물벽을 갖다가 돌파를 갖다가 하는 흐름을 딱 보였죠, 그렇죠? 시가부터가 되게 강한 흐름을 갖다가 보였고 밑꼬리를 달았지만 다시 또 대량 거래와 함께 이전까지 없던 거래량이죠, 그렇죠? 그런 거래량과 함께 매물벽을 돌파하는 흐름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이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저항선이 매물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은 한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지만 오히려 이제 포스코 엠텍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장주의 역할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리튬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서 오늘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 수혜 기대주로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퓨처엠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장중 대응은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로 엔터테인먼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과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3분기 호실적까지 엔터주의 호재가 정말 많은데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이 최근에 꽤 많이 있었죠.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편안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 어쨌든 이제 두 개의 좀 과제가 나왔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관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환율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관세나 환율이나 사실 크게 어떤 영향을 갖다가 받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얼마 전에 JYP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상승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던 게 물론 이제 장관급에 임명됐다는 JYP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다시 이제 20%를 갖다 훌쩍 넘어섰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뭐 K-팝, 한류 이쪽은 프리미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은 매수 관점으로 싸게 줬네? 좀 그렇게 접근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는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압도적으로 컸지만 사실 지금은 중국이 뭐 어쨌건 좀 이렇게 우리나라 엔터 쪽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되면 물론 더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세계로 약간 좀 글로벌 확산하는 그런 추세가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블랙핑크가 이제 25년에 어쨌건 초대형 월드 투어를 갖다 할 거라는 점은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또 그 YG 엔터의 주가가 되게 긍정적인 흐름을 많이 보였죠, 그렇죠? 올해 지금 YG 엔터가 사실 지금 거의 2.5배, 3배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새 시가총액도 많이 지금 JYP에 지금 많이 따라왔고요. 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내년에 BTS 이제 완전체 복귀 이런 부분이 있죠. 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중국 우려보다 지금은 한류의 확산에 주목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누구나 다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캐대현, K-팝 데몬헌터스가 지금 장기간 지금 빌보드를 갖다가 석권하고 있잖아요.
뭐 OTT뿐만 아니고 빌보드까지도 지금 장기간 석권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봤을 때에는 서구권으로 확장의 어떤 지금 초입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리스크가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리스크가 되게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더 큰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엔터주 쪽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YG 엔터가 지금 제일 강하죠, 그렇죠? 제일 강한 흐름인데 오늘도 지금 한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 3일 전 그때 이제 그 베이비 몬스터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새로운 앨범을 갖다가 공개를 했는데 되게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어떤 그 블랙핑크에 이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그런 걸그룹까지도 좋은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해 가장 강한 흐름을 갖다가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되게 부진했죠, 올해. 부진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때 나온 상승이 결국은 영업이익률 20%를 갖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줬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는 더 좀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YG 엔터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현 시점에서는 좋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쪽은 뭐가 있겠느냐 뭐라고 한다면 JYP도 한번 관심을 두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엔터테인먼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관세의 무풍지대로 불리는 엔터주는 3분기 호실적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 흐름 속에서 매수 관점에서 알아봤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테마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방법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추석 연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잖아요. 투자 노하우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날씨가 더웠죠, 그렇죠? 네. 근데 어느새 지금 이제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 또 돌아보면 지금 이제 올해가 지금 2달 조금 더 남은 상태입니다. 한 살이 더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노후 자금에 대해서 또 더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고 내년이 되면 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시간은 정말 무엇보다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이런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거나 뭐 다른 어떤 부분이거나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목표를 갖다가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을 갖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 목표가 뭐냐면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 한번 노후 자금을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좀 불려보자. 결국 그런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1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3년 넘게 지금 이제 사실 손절을 갖다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 보유 종목은 항상 이제 뭐 한 5개, 7개, 평균적으로는 5종목 내외로 보유를 갖다가 하니까 결국은 이제 물린 종목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손절도 없고 물린 종목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건 계속 이익 실현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30종목 정도로 갖다 계속 투자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건 계속 이익이 쌓이겠죠. 그렇죠? 계속 이익이 쌓일 겁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자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돈이 만약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만약에 뭐 1억이다.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10억을 만드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1억을 갖다가 2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주위에서 이제 사실 요즘은 안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진짜 주식을 안 할 것 같은 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식에 대해서 좀 좋은 종목을 얘기를 해달라고. 약간 좀 경계심이 들기도 했는데 이제 이분도 주식을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사실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상황 또 우리가 어쨌건 노후가 지금 계속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리스크한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 게임 아시죠? 그렇죠? 뱀 주사위 놀이. 그러니까 사실 그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그런 단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스캘핑 그런 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이 들쑥날쑥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저한테 그 이제 주식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올해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5월, 6월에 가지고 돈을 갖다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7, 8월 돼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거의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어쨌건 보면 이렇게 뱀 주사위 놀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이렇게 고속 행진을 갖다가 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확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쨌건 또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힘들다는 얘기죠. 예, 여기까지 내려오네, 여기까지. 그러면 다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벌었다가 또 까먹고 계속 이런 과정을 갖다가 반복을 하다 보면 지수가 5천이 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계속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그렇게 위험한 투자만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은 목표가 이거예요.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 물론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뭐 없죠. 이런 게 아니고 좀 가파르게 가다가 좀 쉬고 가파르게 가다가 좀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 말로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 5개월 만에 지금 이제 2배를 만들었다 하는 분이 저한테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한 증권사의 그런 수익률 그걸 갖다 그래프를 갖다 캡처를 하신 건데 지금 보시면 아랫부분이 이제 지수 흐름 그리고 위에 부분이 이분이 어떻게 지금 이제 5월 6일 날 뭐 원금 1억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5개월 만에 어떻게 그걸 갖다 2억으로 만들었는지 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올려주신 겁니다. 보시면 월 단위로 해서는 마이너스가 한 번도 없어요. 중간중간에는 어쨌건 저 역시도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지만 되게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기 때문에 물론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주로 갖다가 잘 믹싱을 하고 또 리스크 관리 갖다가 하면서 월 단위로는 마이너스 없이 그리고 계속 어쨌건 계단식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그렇지 5개월에 2배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렇죠? 5개월에 2배. 이런 수익률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5개월에 2배. 5개월에 2배면은 사실 매월 16%의 수익을 내야지 5개월에 2배가 되거든요. 복리로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중간중간에 들쑥날쑥한 부분이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2배를 갖다가 올릴 수 있었느냐. 제가 이제 그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보통 이제 한 5개에서 7종목.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용들을 갖다가 보면 그 한 5개월 동안에 기간별로 주도주로 갖다가 다 담았던 거예요. 주도주로 갖다가.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5, 6월 달에는 한정기술 뭐 이런 주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 7, 8 가면서 이제 한화그룹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SK 스퀘어 같은 그런 주식들이 또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결국 이제 보시면 뭐 색다를 게 없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기업들로 이렇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갖다 이렇게 5개월, 6개월에 2배 이런 수익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께 처음에 이제 한번 10배 한번 만들어 보죠, 뭐. 그래서 6개월에 2배가 일단 목표인데 더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좀 늦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뭐 믿지 않으시고 그러고 그냥 웃으셨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달성을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진지해지셨어요. 어떤 매매를 갖다가 주로 했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5, 6월 달에 한 달 동안에 1개월 수익률이 50%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매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게 결국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보통
방송에서 공략주를 말씀드렸던 그런 우량주를 갖다가 급등 전날에 매수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한정기술을 매수했는데 다음날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두산을 매수했는데 다음날 10% 올라가고, 이제 이런 매매가 일단 패턴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저 역시도 단타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뭐 어쨌건 단타를 갖다 했는데 두 종목을 노렸는데 하나를 놓쳤습니다. 예, 한 몇백 원 좀 싸게 던졌다가 놓쳤는데 뭐 나머지 하나는 성공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건 단타도 이렇게 초대형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불안한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건 뭐 마지막까지 수익을 가져가는 거. 지금 이제 SK 스퀘어가 수익률이 거의 8월 말에 매수하신 분, 14만 원에 매수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5만 원이니까 한 8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금 늦게 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60%, 뭐 55%. 그런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뭐 매도를 갖다 하기도 했지만 또 일정 물량은 어느 순간 이제 매도를 갖다가 하기에는 예, 그냥 좀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좀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수익을 갖다가 가져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즐겨하는 투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서 매수한다고 그러는데, 좋은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막 폭락했을 때,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보시면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이런 자리가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소형주다, 뭐 중소형주다 그러면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불안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부터 해서 매수를 갖다 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리스크는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용이 조금 잘못됐는데, 제가 지금 9개월째 공식적으로 지금 손절이 없거든요. 전산자료상으로. 그러니까 그 9개월 중에는 최근 사실 증시가 되게 좋았지만 불과 한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지금 이게 작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거든요. 정말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렇죠? 네. 뭐 계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시기에도 어쨌건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손절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소락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지만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오거나 아니면 무언가 좀 이렇게 뭐 선물 옵션 시장에서 무언가 좀 하락의 리스크가 좀 포착이 된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주식을 되게 공격적으로 좀 확 줄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갖다가 할 때는 거의 계좌에 주식 비중이 상당히 작고 종목도 압축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갖다 되게 효율적으로 방어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건 결국 모든 그런 뭐 텐베거가 됐건 아니면 사실 주식 투자로 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미국의 어떤 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가 한 뭐 30년 동안에 100배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30년 동안에 100배. 그런데 그 수익률을 갖다가 월로 연으로 환산해 보면 연 16%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가 무조건 돼야지, 그래야지 자산을 갖다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단식 상승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공부방에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성공 투자를 책임질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9개월째 손절이 없는 투자의 비결은 리스크 관리에 있는데요. 장중에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하이브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올해는 조정을 받았지만 드디어 내년에 BTS 완전체가 컴백을 하는데요. 그쵸. 지금이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네, 뭐 저는 지금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제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텐베거 계좌 관리법,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주식을 갖다가 주로 투자하는 방법은 스윙 투자가 주로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교재를 갖다가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하이브로 갖다가 제가 좀 보는 이유는, 오늘 뭐 이제 어쨌건 뭐 대통령께서 이런 뭐 문화산업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갖다가 하고 좀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밀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블랙핑크가 복귀할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YG 주가가 3배가 오르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제 BTS 완전체가 컴백을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하이브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지금 하이브가 아시다시피 다 잘 되고 있죠. 그룹들이 다 잘 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캐치아이 같은 경우도 또 지금 올라갔죠. 빌보드에.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을 갖다가 이제 신규 그룹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을 갖다가 쓴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3분기 실적으로 인해 주가가 좀 내려오면 저가 매수가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내일은 반도체 쪽이 강세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가 뭐 내일 뜬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조정을 갖다가 좀 보인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매수가하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5년의 경력, 불배우 아이콘답게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빅테크 기업의 가스터빈을 처음으로 수출했다는 소식에 78,500원의 신고가를 경신했죠. 저희 방송에서 2만 원대에 짚어주시고 234%의 강세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비결은 장중 실시간 매매 전략이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두 가지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튬 테마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속에서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출 통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포스코 퓨처엠 오늘 장에서 7% 넘는 강세 기록했습니다. 탈중국화 전략 속에서 주목받았고 추가 상승 관점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 테마 알아봤는데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산업 육성 발언을 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투자 전략 알아봤고요. 3분기 호실적 기대감 속에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주목할 종목도 엔터주, 하이브 올라왔습니다. BTS 내년 컴백 효과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매수가는 28만 원, 1차 목표가는 3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